범위가 똑같습니다. x는 2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을 때에서만 우리 노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얘도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y는 한 번에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들면 x-k의 제곱 한 다음에 그냥 뒤에다가 플러스 k 제곱인 거랑 같더니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그냥 그래프를 하나로 또 그려서 한번 해보자, 그렇지? 아니면은 위에서 하나로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세 개로 좀 여기 오른쪽 방법처럼 나눠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x고 이쪽에 y축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가 1,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가 x는 2자리인 거예요, 그렇지? 그 상태에서 첫 번째는 우리 뭘로 할 거냐면 k라는 값이 2보다 왼쪽에 k가 더 작을 때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그래프일 거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이게 첫 번째 경우 k가 2보다 작을 때 해서 여기 꼭지점이 k, k 제곱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겠죠, 그렇죠? 사실 이 그림은 오류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k 값이 지금처럼 양수로 하면 무조건 k 제곱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 y 값이 플러스로 돼야 되겠지, 그치? 요새 그냥 이해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렸다 정도만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원래 그래프적으로는 좀 오류긴 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16이어야 되는데 실제 우린 2보다 크잖아, 그치? 그럼 이 왼쪽 그래프는 그려져 안 그려져? 그럼 이때는 여기 있는 값이 최소값인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치? 이 왼쪽 거는 우리가 그리고 싶어도 사실 그려지지가 않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려지지만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함수인 거랑 어때?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여기가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뭐 할 거냐면 k가 정확하게 딱 얼마일 수가 있니? 2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때는 여기까지는 계속 안 그려지는 건 똑같아. 근데 여기 딱 꼭지점일 때를 시작으로 이렇게 쭉 다시 올라가서 제대로 그려지는 거랑 어때? 같겠죠? 이게 두 번째 경우.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요게 k가 더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그려지다가 쭉 그려지다가 어느 순간 K부터는 다시 이렇게 제대로 그려지는 거랑 어떠니? 같겠지. 그때는 당연히 여기가 똑같이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K, K 제곱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얘도 K, K 제곱이라서 빨간색이랑 주황색은 똑같은 K 제곱이 무조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누구만 좀 다른 거야? 파란 색깔만 2를 넣었을 때가 최소값인 거랑 어때?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파란색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뭘로 시작을 했냐면 k라는 값이 2보다 더 작을 때로 시작을 한 거지, 그치? 그럼 그때는 누가 최소값이라고?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지. 그럼 2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2k가 아니라 4k가 마이너스 16인 거랑 어떠니? 같은 거죠? 그럼 우리한테 마이너스 4k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0인 거랑 같아서 k 값은 플러스 5인 거랑 어때? 같지? 근데 그렇게 풀면 k가 2보다 작다는 거에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오류여서 얘는 탈락. 두 번째는 우리가 뭘로 풀 거냐면 그냥 순수하게 k가 2일 수도 있습니다 이긴 거지, 그치? 그럼 무조건 k 제곱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랑 어떠니?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보니까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6이면 k 제곱이 음수인 경우는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럼 마지막의 경우 세 번째로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경우도 우리가 실제로는 k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겠지, 그치? 근데 집어넣으면 선생님 잠깐 여기서 우리 실수했네. 미안. x-k 제곱이면 뒤에가 플러스 k 제곱이 아니죠? 뒤에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k 제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답이 나올 수가 없었지.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k 제곱이 결국엔 4니까 16이니까 k 값이 얼마가 돼야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2라는 부분이니까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마지막 주황색 그림에서는 k라는 값이 항상 2보다 어떤 거야? 큰 거지, 그렇지? 그러더라도 똑같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k 제곱이 똑같이 마이너스 16이니까 k는 풀마 4. 그 중에서도 2보다 큰 거니까 k가 얼마밖에 안 됩니다? 4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경우로만 답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식으로도 항상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게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보면 돼. 그래프가 사실 3개를 그려주는데 나중에는 보통 1개를 그리고 축을 다르게 그려주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좀 편하지, 그치? 그리기도 좀 간편하고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도 선생님 다시 한번 숙제로 하고 교재 쪽에서도 안 된 걸로 할 건데 요거 천천히 넘겨서 선생님 다시 또 녹화한 거 보내줄 테니까 집에 가서 꼭 프린트 할 때 다시 한번 보고 선생님 천천히 넘겨도 되겠지? 뒤쪽에도 한번 여기도 한번 봅시다. 이거 지난번에 녹화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뭐냐면 우리한테 그냥 이제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 그렇지? 근데 2차를 다시 제곱한 거는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형태에서도 뭐랑 뭐가 나온 거냐면 첫 번째 오른쪽 거는 x제곱 플러스 4x, x제곱 플러스 4x 얘네들 그냥 똑같이 딱 보이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 그냥 바로 치환하면 끝이야. 근데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그 괄호 안에 있는 게 완벽하게 똑같진 않죠, 그쵸? 그래서 형태를 조금 바꿔줘야 돼. 근데 항상 뭐를 치환할지만 그냥 결정하고 문제는 하나씩 풀어봅시다.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우리 3번부터 한번 해보자. 3번 풀 거니까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똑같아서 이걸 그냥 A라고 잠깐 치환해도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는 Y는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로 시작하니까 그냥 A에 대한 2차 함수처럼 문제를 접근하면 시작하기 편합니다. 그럼 우린 바로 그냥 완전 제곱 들어가서 A 마이너스 1에 제곱한 다음에 실제로 1을 더했으니까 1을 다시 빼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근데 여기서 잠깐 봐줘야 돼. 우리가 치환한 A는 x제곱 플러스 4x라고 하는 2차 함수식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 항상 치환할 때 뭐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니? 범위를 고려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쵸? 왜냐면 2차 함수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가진 거랑 어떠니까? 같으니까 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럼 우리한테 2차식도 정리해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인 거란 사실은 어때서? 같아서 얘는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내려가더라도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아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연스럽게 최소값의 범위를 가지는 문제로 바뀌는 거랑 어때? 같겠죠, 그쵸? 그럼 이제 이것도 최소값을 풀려고 해봤더니 얘는 머릿속으로 그림만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얘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6이지, 그치? 근데 A의 범위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잖아, 그쵸? 그럼 당연히 그 꼭지점 1의 좌표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치? 그럼 당연히 그 꼭지점이 최소값인 거랑 어때? 같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만 써주면 끝납니다. 알겠지? 그래프 이제 안 그리고 넘어간 겁니다. 하나는. 그럼 여기도 선생님 치환만 한 다음에 마지막 4번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시작해야 돼? 괄호가 2개인데 치환을 선생님 여기 x제곱 플러스 2x가 더 치환하기 좋지 않아요? 라고 볼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런데 무조건 우린 제곱을 항상 원래 형태 문자로 치환을 해야 돼. 왜냐면 이걸 a로 치환하지만 이걸 전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제곱에 있는 괄호 부분을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 부분 뭐라고 써주기만 하면 돼? a에다가 1을 더한 거랑 어떠니? 같은 거겠죠, 그쵸? 그래서 또 접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플러스 3인 거랑 어떠니? 같은 거지, 그치? 그러더라도 항상 시작이 똑같습니다. 마이너스로 묶으면 a 제곱 플러스 4a니까 우리 여기 뒤에 있는 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랑 똑같죠? 그럼 얘도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의 a 플러스 2의 제곱인 거랑 어떻고? 같고 뒤에다 해야 될 거는 다시 플러스 4 하는 거니까 플러스 3인 거랑 어떠니? 같은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로 식을 정리해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를 가지고 3의 꼭지점을 가지는 건데 우리가 또 치환했으니까 당연히 치환한 거에 뭐까지 찾아줘야 돼? 그 범위를 항상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a는 우리한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 플러스 1의 제곱인 거랑 어때? 같죠? 그리고 뒤에는 사실 얼마를 빼줘야 돼? 1을 빼주니까 다시 마이너스인 거랑 어떠니?
그러면 이 a라는 건 아무리 적어도 마이너스 2라는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랑 어떠니? 같죠, 범위가. 그런데 다행히도 딱 그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의 좌표로 들어가는 거랑 어때? 그래서 그 3이라는 값이 최대값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도 되고 이제 우리 범위랑 숫자로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지, 그렇지? 밑에 있는 두 개도 항상 여기 앞에 있는 제곱을 치환하고 4번도 제곱을 치환해서 1차항을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니까 접근하기 어렵지 않겠지? 얘를 a라고 치환하면 2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있는 괄호가 a 빼기 3으로 해서 전개하면 될 거고 여기도 얘를 a라고 치환하면 여기도 똑같이 a 빼기 3 이렇게 치환하면 우리 간단히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만 메모해놔도 충분히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뒤쪽에 있는 것들 여기들은 다들 보니까 잘 안 틀렸거든. 여기 이런 문제에서 최소값, 최대값 구해달라는 거는 x, y 방향성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x는 x끼리 완전제곱식, y는 y끼리 완전제곱식만 하면 바로 우리 답 나오는 거 기억나지, 그렇지? 요거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지. 그렇죠? 얘는 그냥 y제곱 플러스 4y고 뒤에는 그냥 16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랑 같죠? 그럼 완전제곱식만 바꾸면 어떻게 돼? 이 식은 2배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어떻고? 같고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마음대로 더했던 거예요? 18을 더했으니까 뒤에서 18을 다시 빼줘야 되겠지, 그치? 얘도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플러스 한 다음에 y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얼마를 다시 뒤에서 빼줘야 돼? 4를 빼주는 거랑 어떠니?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 16까지 해주면 얘도 무조건 완전제곱식이니까 무조건 양수, 얘도 무조건 완전제곱식이니까 무조건 양수여서 제일 작을 때는 x가 얼마고 3이고 y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 때 여기 상수값들을 싹 다 더한 얼마가 최소값입니다. 마이너스 6이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제곱식은 2차 방정식 형태를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든다 이렇게 보면 끝납니다. 이해가 됐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 유형은 뭐였었냐면 x 더하기 y는 2다 라는 식을 가지고 우리 이런 식의 최소값을 만드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사라지게 해서 한 가지 문자로 정리하는 거랑 똑같이, 그치? 예를 들어서 x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으면 y는 결국에 2-x인 거랑 어때? 같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인 식인 거랑 어떠니? 그럼 얘도 전개를 다시 한번 해보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여서 우리 요것도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4라서 또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나와버리지, 그치? 2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안에서 얼마를 더했기 때문에 2를 더했기 때문에 2를 밖으로 빼줘서 플러스 2라는 식인 거랑 어떠니? 같은 거죠? 그럼 당연히 이때 최소값은 x가 얼마고 1이고 y도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은 2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때 최소값이랑 최소값일 때 x, y를 꼭 물어보니까 이거까지 찾을 줄 알아야 돼. 이런 문제들이 10번, 11번, 12번 유형이니까 이런 것들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머지 뒤쪽은 한번 이제 숙제로 쭉 풀어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거의 끝까지 일부러 많이 안 냈습니다. 거기까지만 냈으니까 거기까지 충분히 풀어볼 수 있을 거고 교재 쪽 한번 봅시다. 선생님 교재 다 채점해놨거든요. 보니까 공통적으로 틀린 거랑 문제만 조금 한번 해봅시다. 여기 150페이지에 312번, 313번 여기 활용 문제에서 12번을 둘 다 좀 틀렸는데 이걸 같이 한번 해볼게. 150페이지 자, 함수 쪽 선생님 쭉 채점해봤거든요. 한번 여기 한번 봅시다. 어떤 물체를 지면에서 초속 30m로 똑바로 위로 던졌을 때 T초의 지면으로부터 이 물체의 높이는 우리한테 식으로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치?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여기 바닥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공을 던지면 공이 위로 쭉
쭉 올라갔다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언제나 다시 이렇게 또 떨어지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상 2차 함수, 그것도 그 2차항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인 2차 함수 포물선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했지,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 식을 절대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식을 항상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랑 어때? 같은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물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 한마디로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계속 구했던 최대값을 좀 구해줄래? 라고 물어본 거랑 어떠니? 같은 거죠. 그거를 이 시간 0초에서 6초 사이에서만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한 거랑 어때? 같은 거지. 그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야. 이 식을 어떤 식으로만 만들어주면 되니? 완전 제곱식으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랑 어때? 같겠죠, 그쵸? 그럼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죠. 마이너스 5로 깔끔하게 묶어놨으니까 마이너스 5 한 다음에 t 마이너스 3의 제곱하고 뒤에 실제로 와야 되는 숫자는 얼마인 거야? 40. 그렇죠. 40. 그럼 이제 봐야 되는 건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가 있니? 그래서 정답은 40. 이렇게 끝내주는 거지, 그치? 이런 문제들인 겁니다. 그럼 313번 같은 경우는 식이 안 나와 있어. 왜냐면 이 정도 도형에 닮은 정도는 충분히 구해볼 수 있다, 없다? 있다의 개념인 거지, 그치?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 삼각형이랑 이 흰색 삼각형들은 전부 다 어떤 구조야? 닮은 구조입니다. 선생님 얘기했었지, 그치? 왼쪽에 있는 변이랑 윗변에 있는 길이비가 항상 1대2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쵸? 그럼 우리 여기 왼쪽에 있는 작은 흰색 삼각형에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까? 여기 길이가 x면 여기 밑변은 2x라고 쓰는 거랑 어때 항상? 같겠죠? 그럼 여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사각형의 여기 세로는 20에서 x를 뺀 거랑 어떠니? 같은 거지, 그치? 그럼 이제 그 바닥면 넓이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2x 곱하기 20-x인 거랑 어때? 같죠?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x란 길이는 아무리 길어져도 어디까지밖에 안 돼? 여기 제한된 범위가 어디까지밖에 안 돼? 흰색 삼각형이 아무리 커져도 어디까지밖에 커질 수 없어. 선생님 이걸 쭉쭉 늘리는 거야, 그렇지? 아무리 길어져도 여기 원래 있던 커다란 삼각형보다 커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커봤자 몇인 거야? 20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길이다 보니까 0cm는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형은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이런 숨겨진 범위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 됐지? 그럼 요거 전개하면 당연히 음수값이니까 이걸로도 완전 제곱식 바로 찾으면 끝나겠죠. 그쵸? 아마 10을 넣었을 때가 정답으로 끝날 겁니다. 요것도 선생님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요거 선생님 바로 그냥 x에다 10이 답이다라고 찾는 이유는 이거 해가 얼마나 얼마냐? 잘 생각해보면 해 인수분해 다 끝났잖아. 얼마랑 얼마는 해는 이걸 함수 인수분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랑 얼마가 해야 이 그래프는 그렇지. 그럼 여기가 0이면 여기가 20인 거랑 어때? 그럼 당연히 여기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예요? 그래서 10을 넣으면 최대값이다 라고 상상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우린 최대 최소를 이런 식으로 꼭지점의 좌표를 근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 훨씬 더 쉽겠지. 여기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 선생님 연습 문제 첫 번째 장도 거의 다 많이 안 틀리고 정리했거든요. 근데 여기 317번, 18번, 19번 여기 다 안 풀어서 선생님 요건 같이 한번 좀 얘기만 한번 해볼게. 틀린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요. 317번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fx는 다 알려주면 좋은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해서 a랑 b의 개수를 알려주지 않았지, 그치? 대신에 이게 굉장히 큰 힌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래로 굴러오는 2차 함수에서 어떤 x의 마이너스 5값이랑 어떤 x의 3이라는 값의 그 함수 값이 같다는 거는 요렇게 같은 y 값을 가진다라고 알려준 거잖아, 그치?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거기다 선을 그으면 항상 있는 대칭으로 꼭지점의 값을 찾을 수 있는 거랑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럼 우린 이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값이 얼마인 걸 알게 된 거니? 마이너스 5와 3의 중점의 좌표랑 같으니까. 그렇지. x는 마이너스 2축 이자 꼭지점의 x좌표랑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 저 a를 사실 몰랐는데 이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 최소값이 얼마인지까지 그냥 알려줘 버렸잖아. 그렇지?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의 좌표니까 마이너스 1,1이라고 알려준 거랑 어때? 그럼 여기 그냥 뒤에다 플러스 1만 쓰면 끝이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A, B 몰랐던 게 그냥 한 방에 요거 때문에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끝났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이 함수의 무슨 값을 찾아주세요? 최대값을 찾아주세요지. 그렇지? 선생님 이제 표시 안 할 겁니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랑은 몇 칸? 2랑은 몇 칸? 그래서 최대값은 F에다가 누구만 집어넣는데 2만 대입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정답 바로 나오겠지? 318번도 봅시다. 우리 아까 이거는 프린트에서 문제 풀었던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여기 318번은 누구를 치환하면 됩니다. 괄호가 있는 게 두 개나 있는 거. 어떤 거를 A로 치환하는? 선생님 시작까지만 좀 도와줄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제곱에 있는 걸 항상 치환한다 이렇게 시작했지. 그치? 그럼 두 번째 괄호 있는 건 이제 뭐라고 써야 되고? 그렇죠. a에다 1만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럼 우리 이제 식을 쓸 겁니다. y는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신기하게도 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해보니까 1을 한 번 더 빼주는 거랑 같아서 그냥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a에 대한 보호를 찾아야 되는데 특이하게 x에 대한 범위를 알려준 거지. 그러더라도 시작이 똑같아. 무조건 우리가 치환한 식을 다시 한번 써주고 이 식을 다시 어떻게 바꿔서 완전제곱식 모양으로 바꿔서 이 식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원래 같으면 조건이 없으면 그냥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싶은데 x 자체의 범위가 있잖아. 그치? 그럼 이 범위 안에서의 a의 범위를 한번 꼭 다시 찾아줘야 됩니다. 봤더니 첫 번째 1이라는 값은 여기 x의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2는 무조건 최소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값은 2를 집어넣었을 때겠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겠니? 어디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2의 제곱 4 빼기 2여서 여기 a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2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옆에다 다시 적어주는 거지. 이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아무리 작아도 2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났지. 그래프 보니까 최소값은 그냥 그래프만 읽어도 끝납니다. 최소값은 얼마? 꼭지점의 좌표가 최소값이야 아니야? 범위 안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그렇죠. 그럼 그때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치?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랑 범위를 비교해 봤더니 2랑 마이너스 2 중에 어디가 더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9 빼기 2여서 결국에 7인 거랑 어떠니? 같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사실상 다 썼으니까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319번도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 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이 식 자체를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200으로 묶고 얘네 둘만 어차피 하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하고 뒤에는 그냥 빼기 1700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똑같이 마이너스 200 한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x 마이너스 4의 제곱인식인 거랑 어때?
같죠? 그럼 뒤에는 사실 16 곱하기 200 하니까 우리한테 3200을 뺀 건데 뒤에서 3200을 다시 더해주는 거랑 어떠니? 같으니까 3200에서 1700을 빼서 우리한테 다시 1500 플러스인 거랑 어때? 같겠죠? 그럼 당연히 그때 최대 수익이 나게 하는 입장권 한 장의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랑 같은 거야? 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여기 1,5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겠지. 그렇지? 그래서 다 결국에는 2차 함수로 문제 풀어서 쓰는 경우랑 같다라고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치환할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문장으로만 그 식을 푸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x가 4일 때 1,500 이렇게 쓰기만 하면 끝납니다. 여기 넘어가도 되겠죠? 그렇죠? 네. 1번이. 첫 번째 거? 네. 요거 316번? 네. 316번도 한번 해봅시다. 316번은 1에서 3 사이일 때 얘 2차 함수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친절하게 달려준 거지, 그치? 근데 그 상태에서 A랑 B의 부호도 모르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A랑 B는 다 양수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얘는 우리가 항상 시작할 때 마이너스 A로 이렇게 묶고 시작하지. 그리고 X제곱 한 다음에 여기 묶으니까 마이너스 8X 이렇게 시작할 거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14A 마이너스 B인 거랑 어때? 같지? 그럼 얘도 우리가 들어갈 건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럼 뒤에 있어야 되는 거는 16하고 a를 뺀 거니까 다시 16a를 더해서 플러스 2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랑 어때? 같죠?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 부터 생각해 봐야 돼. 그렇지. 왜냐면 앞에 마이너스고 a는 플러스니까 전체적으로 음수인 위로 볼록인 함수인 거지, 그치? 그럼 우리 그때의 꼭지점의 좌표가 4니까 이렇게 쭉 그려서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4, 2a 마이너스 b의 요거까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 범위가 이 4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치? 1에서부터 3까지가 여기 왼쪽의 범위에서 다 끝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거랑 똑같아, 그치? 그럼 당연히 이 중에서 최대값이라는 거는 1, 3 중에서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인 거예요? 3. 그렇지. 그래서 우린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최대값 한번 써봅시다. 최대값 m은 여기 식에다 넣는 게 제일 편해. 3을 집어넣으면 우리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a 마이너스 b인 거랑 같겠죠? 그럼 식을 조금 더 정리하면 a 빼기 b인 건데 그 값이 최대값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최소값은 당연히 x에다 얼마 집어넣었을 때? 그렇지. 여기다 1 그럼 다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a 플러스 2a 마이너스 b라서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b의 값이 마이너스 10인 거랑 어떠니? 같죠? 그래서 우리 얘네 둘이 그냥 순수하게 뭐만 해주면 끝나? 열림만 해주면 정답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프를 항상 좀 그리고 개형이랑 꼭지점의 위치가 항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천천히 보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 요거 어쨌든 푼 거는 다시 보내줄 거니까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뒤쪽에 우리 진도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사실 여기 선생님 그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 조금만 얘기했었거든. 뭐 했었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상 이 앞쪽에서는 중학교에서 계속 배웠었던 2차 방정식, 그치? 2차 함수를 복소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걸 풀었던 거예요, 그치? 예를 들어 중근 말고 허근 같은 것도 구해보고
실근의 개수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보고, 그렇지? 함수에서 다른 직선이 포함된 거라든지 최소가 들어간 것들까지 우리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나머지 방정식 푼다는 거는 2차보다 더 큰 몇 차랑 몇 차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찾는 방식을 이제 찾아보는 거야, 그렇지? 근데 시작이 항상 똑같아. 2차 방정식도 우리가 맨 먼저 해를 찾았던 방식이 뭐야? 2차 방정식 딱 보면 우리가 해를 어떻게 찾고 시작해야 돼? 그냥 딱 해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렇지? 그렇지. 인수분해가 시작입니다.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제 3차에 관련된 곱셈공식도 배웠고, x가 들어가 있으면 3차 이상은 어떤 방법이 엄청나게 강력하다 지금 얘기한 게 있는데,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시작해보면 그걸로 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풀 수 있는 3차 방정이 조금 특이한 형태, 고기차가 들어간 방정식이랑 그 전에 살짝 얘기했던 상반,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모양이 비슷한 상반 방정식, 이런 것들 푸는 방법들만 조금 공부해보고 문제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결국 여기는 인수분해를 해서 이 하나하나의 인수들이 각각 0이다라고 푸는 방법, 혹은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인수를 알려주면 대입해서 어떻게든 차수를 낮춰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4차 방정식 풀이 중에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공통의 부분을 뽑아내는 방식. 두 번째, 이 형태가 우리 보기차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게 방정식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씩 푸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얘기했었거든.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는 식들은 그냥 1번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해가 바로 보이지, 그렇지?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하나 보이죠?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돼. 안 되지. 그럼 이제 여기서만 뭘 해주면 되는 거야? 근의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의 공식 한번 오랜만에 써볼까? x는 어떻게 쓰면 되니? 2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x에서 16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거 중학교였으면 더 이상 문제를 풀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니까. 그렇지. 하지만 이제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거 없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니 없니? 없는 거죠. 이건 무조건 이제 있는 허수라고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주면 돼? 2분의 3 풀마 루트 7i라고 써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건 뭐냐면 3차 방정식이면 허근을 포함해서 반드시 근을 몇 개를 찾아야 돼? 3개를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중근이면 중근이라고 써줘야 돼. 특이한 거는 3중근도 있습니다. 이해가 됐니? 예를 들어서 어떤 식 x-3의 세제곱은 0이다 이런 식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럴 때는 x는 3수고 우리가 하나만 찾은 게 아니라 다 찾은 거니까 3중근 이런 식으로 써주면 100% 3개를 다 찾았다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아야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 하나씩 인수분해하고 정리하는 문제들. 6번이랑 7번은 바로 공식 보이지? x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7번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공식이 보이죠? 8번이 바로 우리 어떤 공식이야? x 세제곱 맨 끝에 8이 몇의 세제곱이야? 2의 세제곱이지, 그치? 그럼 여기 두 번째 있는 게 보이니? 3 곱하기 2 곱하기 x 제곱이고 여기는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x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한테 이 식이 바로 x 플러스 2의 세제곱은 0인식인 거랑 어떻다? 같다. 이런 것들이 보여서 우리 3차 방정식 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번 인수분해만 별개 잘하면 우리 다 문제 풀 수 있는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계속 인수분해 연습하고 우리 시험 끝나고 나서 여기 부분 다시 한번 해봤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거 여기 처음 거는 우리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문제 좀 풀어볼게. 결국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요런 3차, 4차 방정식 문제 푸는 건데 딱 인수분해가 공식처럼 보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보이면 무조건 우리 뭘 이용해서 푼다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도 항의 개수에 맞춰서 한번 써보니까 3, 마이너스 7, 0,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항상 두 가지 눈으로 확인한다고 했는데 어떤 걸 먼저 확인해야 되죠? 싹 다 더했을 때 뭐가 되는지
두 번째는 홀수랑 짝수의 개수합이 같은지 이걸 보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다 더하니까 먼저 얼마 나와? 그래서 1 먼저 집어넣으면 3, 여기는 3 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여서 진짜 마이너스 하면 0 이렇게 되는 거랑 같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몇 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그치? 그냥 우리 써서 문제 풀어도 되겠지? x 마이너스 1 하나,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인 거랑 어때? 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 대라 봤더니 3, 1 해주고 2 해주면 6 빼기 2로 만들 수 있으니까 딱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 해보니까 우리한테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3x 플러스 2에서 우리는 3개의 인수분해를 찾았고 푸시 오니까 항상 10까지 써줘야 돼. x는 1이거나 혹은 2거나 혹은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쓰거나 이제 그냥 답 쓸 때는 컴마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푸는 문제가 1번이고 2번도 조금 귀찮지만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조립제법으로. 그럼 우리한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6으로 해서 4차 5개 항이 쭉 적혀있는 걸 인수분해 하는 거죠. 그렇죠? 얘도 항상 먼저 확인해보는 건 싹 다 더하면 0이지 봤는데 다행인 건 마이너스의 값도 7, 플러스의 값도 7이니까 싹 다 0이지. 그치? 그럼 1로 시작해봅시다. 1 해보니까 여기 1이면 0, 0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6이면 0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런 다음에는 4차인데 싹 다 더해도 안 되고 홀수, 짝수끼리 비교해도 어떤 게 안 나오니까 이제는 우리 1과 6으로 만든 인수를 한번 찾아보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2 같은 거 한번 시도해볼까? 2면은 1, 2, 4 하니까 3이어서 딱 6으로 떨어지는 거랑 어때? 같지? 그럼 여기도 이제 3개짜리니까 뭐 바로 인수분해도 좋은데 마이너스 1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했더니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3 하면 딱 되겠다. 마이너스 3 해보니까 1, 마이너스 3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라서 여기도 안 되네? 안 되나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그냥 2차 방정식까지만 써놓으면 되겠죠? 그럼 시도해 봤더니 x 마이너스 1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까지 된 거죠?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 문으로 안 되는 거 확인했지 이제는? 그럼 맨 마지막 건 그냥 안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뭐를 꼭 써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근의 공식을 써서 답을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x는 1 또는 x는 2 나머지 하나 여기서는 x는 몇 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푸는 거는 여기도 마이너스 2인데 2분의 마이너스 2 여기도 풀마 여기 빼주니까 8이어서 2 루트 2i인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2까지 다 약분해주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i인 거랑 어떠니? 같죠? 그래서 여기서 근이 2개, 여기서 하나하나에서 총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4개가 나오는 걸 꼭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 개수가 맞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 본 거야. 그렇지? 그래서 꼭 근의 개수랑 이 식의 차수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필수예제 2번도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2번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런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치환할 수 있는 게 문제돼서 좀 보이는 형태인 거지, 그치? 얘도 보니까 이렇게 한번 시작해볼까? 얘를 전체를 치환해도 되는 거고 요거는 요걸 치환해도 되겠지, 그치? 문제에서는 여기 x제곱 플러스 4x를 치환하라고 한번 해봤거든? 우리 그냥 요걸로 한번 시작해봐도 될까? 요걸 a라고 해서 한번 치환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 식이 이렇게 되겠지? a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12하고 여기의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a 빼기 5인 거랑 어떠니? 같은 거죠? 그래서 40을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0은 0 이렇게 시작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거 전개해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2a 한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 플러스 60이잖아,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40 하면 어떻게 되니? 플러스 20은 0인 거랑 어때? 같죠? 그럼 여기서 이제 a에 대한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지, 그치? a 빼기 2 하나, a
빼기 10 하나로 인수분해되는 거랑 어때? 잘. 같죠? 그럼 우리 다시 a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식으로 집어넣어 보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는 식 하나,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라는 식 하나.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인수분해되면 여기 있는 문제답이랑 같은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치환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여기 오른쪽 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인 거랑 어때? 잘. 같죠? 그래서 4개의 항으로 인수분해돼서 4개를 하나씩만 다 써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플러스 1 이렇게 4개 근이 나온다라고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2번 형태도 우리 되게 많이 풀었던 건데 기억나니? 4개의 1창이 곱해져 있으면 이걸 다시 전개해서 다시 치환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개한다고 얘기했더라 이것도? 상수항의 뭐가 같도록? 합이 같도록 1, 4, 2, 3 전개하고 요거 넘겨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라는 식 하나랑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120이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도 얘 x제곱 플러스 5x 같은 경우를 a로 치환하면 한 번에 전개까지 쭉 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제곱에 4a랑 6a랑 곱해진 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a? 플러스 10a 이렇게 되고 상수항은 봤던 6, 4, 24 이렇게 되니까 24 빼기 120 하면 마이너스 96은 0인 거랑 어떠니?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든 10을 만들도록 이제 이걸 좀 설정해 봐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6 곱하기 16인 거랑 어때? 같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a 마이너스 6 하나 a 플러스 16 하나 해놓고 이제 여기 치환했던 a를 다시 원래대로 집어넣어서 인수분해만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해주면 나머지 푸는 거는 밑에 거 한번 보면서 해보면 되니까 넘어가도 될 겁니다, 그쵸?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고 또 뒤에 것도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 필수 3번 같은 문제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제곱이랑 4제곱한 밖에 안 보이지, 그치? 1차랑 3차 홀수차 수의 항이 사실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니? 보기차 한 다음에 이제 는 0이 붙었으니까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문제라고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거 그냥 a의 제곱 a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냥 인수분해 돼야 돼. 되지? 그냥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 x제곱 마이너스 4 하나 x제곱 플러스 1 하나로 인수분해가 돼버리지, 그치? 그럼 왼쪽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책에서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2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식이랑 똑같잖아, 그치? 그럼 왼쪽 거는 마이너스 1 나왔어. 근데 맨 오른쪽에 x제곱 플러스 1은 여기서 근해 공식 굳이 쓸 필요 있니? 없죠?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랑 어때? 같지? 그렇게 되면 x값은 우리 뭐라고 써?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이렇게 되게 하면 x. 우리 여태 이번 숙제에서 선생님 무슨 부분 냈었는데 숙제? 제곱이 음수가 되는 무슨 소수? 왜 이렇게 다들 처음 보는 것처럼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x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했었지, 그치?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는 x가 풀마 1인 겁니다. 그래서 풀마 1 여기서 2개에 여기서 1 그리고 하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근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기억해주고 사실 진짜 우리가 제대로 좀 봐야 되는 건 2번 같은 문제라고 얘기했지, 그치? 2번은 x제곱을 뭐 a나 x 이런 걸 치환해봤자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보기차 방정이 푸는 방법이 뭐였어? 인수분해할 때 똑같이 어디랑 어디양만 가지고 최고차항이랑 상수항만 가지고 무슨 식을 만들려고 우리 해본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제일 중요한데 무슨 식을 만들려고 해본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해본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항상 가운데 와야 되는 그 개수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쵸? 그런데 이 형태를 만들려면 하나는 빼기 x제곱일 거고 여기는 더하기 3x제곱일 거잖아, 그치? 근데 인수분해를 더 전개하려면 1번 형태여야 돼, 2번 형태여야 돼, 무조건. 둘 중에 어떤 거여야 돼? 인수분해를 더 하려면. 형태여야 되죠?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가 되어야만 하니까, 그렇지? 그럼 우리 첫 번째 형태로 접근하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 방에 쓸 수가 있겠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이 두 식은 대표적으로 무조건 허근이 되는 식인 거거든.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무조건 다 음수가 나오지, 그치? 근데 얘네들이 항상 부호만 반대인 거야. 한번 해볼까? 첫 번째 거 근해 공식 한번 써봅시다. x는 어떻게 쓰는데? 첫 번째 식 5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 얘도 똑같이 2분의 여기만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루트 안의 값이 완벽하게 어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근은 2분의 플러스 1 풀마 루트 3i 하나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인데 요것도 무조건 외운다기보다는 요 형태를 조금 기억을 해두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 식은 굉장히 나중에 많이 나오는 식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돼. 왜냐면 요걸 보면서 또 생각을 해야 돼. 인수분해에서 요 식 되게 많이 보지 않니? 인수분해에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인수분해 혹시 기억나니? 그냥 인수분해만 일부러 계속했는데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고 써봅시다. 둘 다 아는데 서로 민망하게 안 하는 거지? x 빼기 1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 어때? 요 식이 요 식이라고 그렇죠? x 세제곱 더하기 1도 x 더하기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어때? 맞죠? 이 식이 요 식입니다. 눈에 자꾸 익어야 되겠지? 아, 얘를 인수분해할 때 나오는 식, 근 중에 하나였구나. 그걸 인수분해해서 근해 공식으로 풀면 이런 모양인데 특이하게 앞에 부호만 좀 다르구나. 이 정도도 조금 기억을 해주면 뒤쪽에서 또 반가운 식이 또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고 나머지 이제 문제 뭐냐면 근을 이제 우리한테 친절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치? 이럴 때 여기 모르는 A랑 미정 개수들 알 수 없는 개수들을 좀 구해봅시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근데 3차 방정식에 하나의 근을 알려주면 첫 번째 여기 미지수는 실제 미지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근은 항상 이 방정식에다가 뭐 했을 때 성립하는 식인 거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값인 거랑 어때? 같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냥 일반 상수로 숫자 값을 알려주면 미지수 한 개일 때 무조건 대입하는 거야. 그럼 그 미지수가 그냥 풀려버리는 거야. 그치? 대입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3A는 0인 식인 거랑 어때? 같죠? 그럼 A끼리 다 정리하니까 여기는 A만 남고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A는 2라고 하는 식인 거랑 어때죠? 같아졌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3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A를 2로 바꿔서 조립제법으로 근을 구할 겁니다. 그쵸? 근데 사실 얘는 조립제법 해서 바로 들어가면 끝나버리거든? 왜 그런지 한번 해볼게. 조립제법 해보면 1 A는 이제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여기다 2 집어넣으면 그냥 3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6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 근데 이미 하나의 근을 그냥 알려줘 버렸어. 하나의 근은 얼마나?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 우리 그냥 마이너스 1 시작해버리면 끝이지, 그치? 마이너스 1 시작하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6 마이너스 6 해서 이렇게 끝난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인수분해의 식을 써보니까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거 분해 공식해서 두 근 찾을 수 있니 없니? 있죠? 그럼 근해 공식 써서 그 나머지 두 분을 진짜 곱하면 끝날까? 아니면 꼭 그래야만 할까? 선생님 요게 너무 익숙한데 두 분의 곱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이면 알파 곱하기 베타인 거랑 어때? 이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5분의 뭐라고 배웠어? 정답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2차 방정식까지 가면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밑에 있는 것도 보이지? 두 분이 1과 마이너스 1일 때 4차 방정식에서 두 개를 알았으니까 우리 두 개를 한 번씩 대입하면 A, B 연립해서 구해져 안 구했죠? 구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또 4차를 조립제법으로 1 마이너스 1 대입해 보겠지? 그럼 나머지가 2차 방정식일 때 또 거기서 인수분해를 직접 하거나 근해공식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할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여기다 1을 한번 대입해 볼 거예요. 1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 그래서 식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a 플러스 b는 결국에 0인 거랑 어때? 같은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마이너스 1도 한번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1 여기다 넣으면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인 거랑 어떠니? 같은 거죠? 그럼 여기도 그냥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두 식을 한번 더하면 2b가 마이너스 4니까 b는 마이너스인 거랑 어때? 같죠? 그럼 당연히 a는 얼마여야 되니? 2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랑 똑같이,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할 거는 a랑 b를 숫자로 집어넣고 조립제법 두 개만 빼버릴 거야, 그치? 일단 한번 시도해 봅시다. 1 마이너스 2 1 a는 2니까 2 b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쓴 다음에 두 번만 해주면 돼. 첫 번째 1 때는 그냥 1 마 1 0 0 2 해서 0 이렇게 끝난 거죠. 그런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여기도 그냥 마이너스 1 해서 여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2 여기 2 마이너스 2에서 0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나머지 식이 우리한테 무조건 요것만 쓰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 거랑 어때? 그럼 두 분의 합은 얼마인 거야? 2 하니까 얼마? 2 그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이런 것들을 조금 익숙하게 이렇게 접근해줘야 되겠지? 이런 문제들이 하고 보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거 요것도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3차 방정식의 근해 조건 요게 좀 재밌습니다. 한번 해볼게. 우리 3차 방정식에서도 미지수 p가 있으니까 우리 요걸 풀려고 봤는데 아까 같은 경우 미지수가 있을 때 뭔가 근을 하나 알려줬지, 그치? 그 근을 대입해서 구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 대신에 3차 방정식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 미지수의 문자가 그래도 당연히 한 종류지, 그치? 그럼 무조건 조립제법을 쓰면 돼. 얘도 똑같이. 얘도 항상 근데 1이나 마이너스 1로 거의 다 풀리게 설계를 해놓습니다. 웬만하면 막 2, 분수 이런 거 잘 내지 않아.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써보면 1, 제곱은 0, 1차는 2p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상수는 2p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문자지만 혹시 보이니? 둘이 더하는 게 짝수항, 홀수항 더하는 값이 서로 어때? 같죠? 그럼 우리 누구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지? 그럼 1 내려오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 1이니까 이거 2p 그래서 마이너스 2p는 0 이렇게 되는 거랑 어떠니?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인수분해 하나 했으니까 그걸 써보면 이렇게 된 거야. x 더하기 1 하나랑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인 거랑 어때? 같겠죠, 그렇죠? 근데 이 식이 뭐를 갖도록 해야 되는데?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얘는 그냥 하나의 근인 거야. x 플러스 1. 그치? 그럼 여기에 있는 2차 방정식이 뭐일 수가 있어? 중근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어떤 근 x 마이너스 모르니까 알파의 제곱은 0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이 식이 중근이려면 우린 중근의 조건 판별식을 이미 알고 있잖아.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의 식이 얼마면 돼?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8p가 0이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끝이지, 그치? 첫 번째 경우에선 p가 8분의 1 이렇게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 하나 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있겠지. x 플러스 1이 제곱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경우는 x 플러스 1이 2개고 무언가 다른 근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보세요.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1을 찾는다는 건 얘가 분명히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되는 거랑 어때? 그럼 우리가 여기 x에다 뭘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랑 똑같은 소리인 거야. 이 식은 얘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수로 갖고 있는 건 아까 얘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 식 또한 x 플러스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 2차 방정식의 x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두 번째 경우에서는 0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에다 그냥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2p가 0인 거랑 어때? 그래서 그때 p의 값은 얼마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돼. 중근을 갖는다는 거. 3차 방정식이 중근이려면 하나, 왼쪽에 우리가 처음에 구한 인수분해가 2번 나오든지 나머지에서 제곱이 나오든지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p 두 개 값을 더해주는 게 여기 문제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 여기까지만 해서 선생님 여기 밑에 있는 거 338번까지 한번 문제 푸는 걸로 마무리할 테니까 요거는